그 다음 중요한 거예요. 하나 물어볼게요. 박사님. 대한민국이란 말을 언제 누가 사용해서 알게 됐어요? 언제부터 사용했어요? 대한민국. 학교에서 안 가르쳐 주잖아요. 배웠으면 다 대답할 거예요. 학교에서 안 가르쳐 줘요. 그 대한민국이라는 호칭의 국호의 호칭의 역사를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꼭 여러분이 아셔야 될 일이에요. 대한민국은 도대체 언제 어떻게 생겨난 국호일까? 우리가 일상에서 대단히 자주 쓰는 고유명사 중에서 대한민국이란 말처럼 그 빈도라는 걸 사용하는 횟수를 이야기합니다. 빈도의 유래가 잘 알려지는 말도 드물 것이다. 많이 썰고 있으면서도 그 유래를 모르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때로는 그 단어가 들어간 문장은 가슴 벅차거나 감격적인 순간이거나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하나로 이어주는 경우가 많은데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국호인데 도대체 언제 어디서부터 유래된 것일까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학교에서 제대로 배운 기억도 없는 듯 합니다. 이 사실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104년 전인 1919년 4월 10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3.1운동 한 달 뒤에 중국 상하이 독립운동가들이 중요한 일을 벌입니다. 상해 임시정부라고 이야기했지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한 일이 없습니다. 그냥 나라 이름이 없으니까 그냥 상해 임시정부였어요. 곧바로 독립만세 운동의 후속 조치를 취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임시정부 수립이었죠. 독립만세 운동을 했으니 새로 독립할 나라의 정부를 세워야 했던 겁니다. 모임의 이름은 임시의정원으로 정했으나 그들은 시급하게 결정해야 할 일 하나가 존재하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라 이름이 없다. 국호부터 정해 무슨 나라 임시정부라는 정부 이름을 지을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 간다는 요 이전 이후에 나온 말이에요. 그 이전에는 그냥 임시정부예요. 당시 회의록의 임시의정원 기사록을 보면 독립운동가 29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 국호를 정하는 토의에 들어간 뒤 먼저 국호를 대한민국이라 부르자는 신서구의 동의와 신서구라는 사람이 이름을 지어낸 거예요. 이명근의 재창에 가결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까지 아무도 몰랐던 나라 이름 대한민국을 독립운동가이자 언론이었던 우창 신서구가 처음 제의했다는 것입니다. 독립운동가 신서구는 좀 생소한 인물이라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신서구는 일본 와세다를 졸업한 뒤 상하이로 건너가 독립운동 단체에서 활약하다 임시정부 수립을 참여했던 임전교통총장, 지금 말하면 교통부 장관이에요. 총장을 지냈고 1924년 귀국에 조선일보를 인수하고 부사장과 사장을 맡으며 민족언론운동과 신간의 운동에 헌신했습니다. 1931년에 일제 압박을 피해 조선일보 사장직을 독립운동인 민세 안재홍에게 물려주고 상하이로 망명했고 강복 후에는 초대 중화민국 대만 초대 우리나라 대사를 지냈습니다. 1995년 독립운동 건국장이 취소되었습니다. 신서구는 왜 대한민국이라는 생소한 이름을 제안했을 것일까요? 그의 생각은 이런 것이었다고 합니다. 대한제국이 대한이라는 이름으로 망했으니 새로 독립할 나라 역시 대한이라는 이름으로 일어서야 한다. 당장 회의석상에서 반박이 나왔습니다. 대한이 뭡니까? 이미 망해버린 나라 국호잖아요. 그걸 그대로 부른다는 것은 감정사도 용납할 수 없어요. 아니 일본에 빼앗간 이름인 일본어도 다시 찾아오자는 건데 무엇이 문제란 말입니까? 그보다 조선공화국이 낫지 않을까요? 고려공화국은 어떨까요? 그런데 사실 국호 핵심 의미는 민국에 있습니다. 민국은 백성이 세운 나라라는 뜻이에요. 제국은 임금이 세운 나라예요. 대한제국은 고종이 만든 이름인데 지가 주인이다 이런 이야기. 왕이 대한제국이 망한 지 단 9년밖에 지나지 않는데도 국내외 독립운동가들은 대부분 독립 후 새로 건설할 정부는 군주제가 아니라 백성의 나라인 민국 즉 공화제로 한다는 데 기본적으로 의견을 모았다는 사실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다시 군주국으로 복백해야 한다는 의견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복백이라는 것은 다시 그걸 되찾아 그 자리를 다시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그걸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결국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기기 전에 본래 우리나라 이름이 대한에 새로운 국가 시스템을 뜻하는 민국이 결합된 것이죠. 결국 그 다음 날인 4월 11일 대한민국은
고려공화국, 조선공화국 같은 이름을 제치고 새 독립국의 국호로 제정됩니다. 이와 함께 임시헌장이 제정되고 내각이 구성된 이날을 우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이라 부릅니다. 대한민국 국호는 광복 후에 1948년 6월 7일 헌법기초위원회 심의에서 그대로 개정됐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 이름은 대한민국, 줄여서 한국이라고 온 것인데, 그렇다면 대한이라는 이름은 언제 누가 지었다는 것일까요? 대한이라는 국호는 1897년 출범한 대한제국에서 시작됐습니다. 한이란 고대 우리나라에 있었던 나라의 이름, 즉 망한 지난 변환을 통틀어서 사만에서 유래한 것이고, 나중에는 의미가 좀 달라져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을 사만이라 지칭하기도 했습니다. 대한제국 국호를 제안한 사람은 황제로 즉위한 고종이었습니다. 대한제국은 고려가 사만의 옛 땅을 포함한 것을 바탕으로 삼은 조선 왕조가 그 비영토를 더 넓혔으니 대한이라는 명칭이 적절하다는 이유였습니다. 나라가 중국과 대등한 제국으로 격상하는 마당에 중국이 이름 내리는 형식을 통해 지었던 조선이라는 이름을 더 이상 쓸 필요가 없다는 정치적 이유도 있었다고 합니다. 원래 조선이라면 이성계가 왕이 됐을 때 몇 나라에다 청해요. 화원하고 조선하고 두 가지를 보냈는데 조선을 해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조선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어머니 남을 수 있습니다. 무슨 민국이라는 이름은 이보다 8년 전인 1912년에 세워진 중화민국을 본뜬 것이 아닌가. 하지만 그렇게 따진다면 1897년 대한제국이 수립된 지 18년 뒤인 1915년 중국의 원색을 위아스카이는 스스로 황제 자리에 오르는 나라의 이름이 중화제국이었다는 사실을 따질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3개월 만에 원세계가 퇴위해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렸지만 말입니다. 누가 원주고 누가 본떴는지 따지기보다는 민국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제까지 없었던 백성의 나라라는 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내 백성의 나라, 국민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국은 황제가 다스리는 국가, 이 제자는 임금제자입니다. 그다음 민국, 국민이 민주정치하는 나라, 이게 백성 민자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신서구라는 분이 처음에 발을 해가지고 상해 임시정부에서 가결해서 정식으로 대한민국이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걸 줄여서 한국이라는 말이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죠? 감사합니다. 교수님, 제가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만